안녕하십니까? 프리모모 TV입니다. 1990년대 중반 저는 대학생이 됐습니다. 대학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루한 고등학교 공부에서 해방된다는 뜻이기도 했죠. 이때 저에게는 민족이나 세상의 질서에 대한 관심이 어슴푸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과 글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전공을 지원했습니다. 돌아보면 저의 대학 시절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 공산당이 장악한 질서 속의 모든 학문들에 대해서 관심이 떨어져 갔다는 것. 둘째는 민족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겼고 한국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 세 번째는 관심을 가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앞으로의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 다시 말해 지식인과 실천이라는 화두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는 점입니다. 먼저 중국 공산당 체제 하에서의 대학 교육에 대해 관심이 사라져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학이 들어가니 학과목 중에 역시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해야 되는 공공 필수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확신은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라진 터였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이론을 배운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시험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업에 들어갔고 성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수의 학생들만 앞자리에 앉아서 강의 내용을 열심히 필기했습니다. 뒤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수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책을 보거나 멍 때리거나 딴짓하거나 심지어 엎드려서 잠을 자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학기 중이나 학기 말 시험이 닥치면 열심히 필기를 했던 동급생들의 노트를 베끼거나 선생님이 내주시는 시험 범위 요약본을 가지고 벼락치기 공부를 하면 불합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전공 과목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알지 못했던 조선족 역사를 문학을 통해서 단편적으로나마 배울 수 있었고 서방 문학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언어 문자를 전공한 것을 이어 민속 동아리에서의 활동은 저의 대학 생활을 충실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공부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던 나는 대학에 가서도 수업 이외 활동에 더 진심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동아리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주로 민요, 탈춤, 사물놀이를 배웠습니다. 탈춤과 사물놀이는 조선족 사회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통 문화인데요. 중국에 체류하거나 교류차,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젊은이들한테서 배웠습니다. 동아리 생활을 통해서 중국에서 민족의 전통이나 역사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뿐 아니라 많은 조선족들은 당시 한국에서 유입되는 발전한 민족 문화를 누리게 됐고 중국 내의 다른 그 어떤 민족보다 쉽게 자유세계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서방 세계로 유학이나 이민을 갈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여담인데요. 10년 전쯤 제가 한국에서 개최된 어떤 학술회에서 만났던 중국의 한 교수님은 당시 연세가 60세가 거의 되었지만 외국에 나가본 경험이 없었고 그때 한국에 오기 위해서 처음 여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 조선족 출신의 교수, 연구자, 심지어 대학생들은 1990년대 후반부터 마음만 먹으면 대한민국에 와서 교류 활동을 하고 교환 교수나 연구원으로 있을 수 있었고 석사, 박사 과정에 장학 지원을 받으면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그 문턱이 더 낮아졌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을 통해 조선족들은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게 됐습니다. 거꾸로 당시 선교나 유학, 사업 등 목적으로 적잖은 한국인들이 중국 조선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런 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포함한 다양한 종교를 접하게 됐고 한국의 운동권 출신도 알게 됐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586 주사파 운동권으로 불리는 민족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한국의 청년들을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그들의 열정에 감동했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은 왜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공산주의 사상을 동경할까 하는 의아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운동권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한 명은 지금도 한국에서 좌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는 나한테 김일성이 쓴 세기와 더불어라는 책을 꼭 읽으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습니다. 사실 조선족들은 북한의 김일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또 그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도 크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에는 더 큰 땅에서 공산주의 혁명을 더 멋지게 한 모택동, 주울레, 주덕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고 우리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죠. 중국식 교육만 받은 우리는 김일성이 그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게다가 중국의 공산당 선전물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 가짜 이야기를 늘어놓고 김일성을 신격화한 북한의 책을 자꾸 읽으라고 하니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초등학생 수준만 되어도 세기와 더불어는 역사서가 아니라 소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대 초반인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당시 이미 30대 중반이었던 그 한국인이 눈빛을 반짝이면서 동경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수령님을 우러르는 그 마음을 내비칠 때 저는 어이가 없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만난 사람인데 한국의 명문대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학과에서 공산주의를 전공하면서 만민평등을 주장한 공산주의 이론을 동경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국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온갖 부패와 비리, 가난과 후진 현실을 목도하면서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자기 이상과 신념이 무너지는 것에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련과 동구권의 해체로 공산주의 사상이 실패로 돌아갔고 한때나마 그 사상에 물들었던 한국의 젊은이들은 자기의 사상을 변경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의 새로운 길, 새로운 희망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공산주의 교육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200만 중국 동포가 있다고 하니 마음의 고향인 듯 찾아오는 그런 운동권들이 많았던 것이죠. 저는 그들을 통해 한국 사회의 단면, 특히 한국에는 공산주의 사상을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체제의 신물을 느꼈던 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그들과 지향점은 극과 극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들을 보면서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키우게 됐습니다. 당시 조선족 사회의 연구자들은 조선족 집거지 해체 문제, 인구 감소 문제, 그리고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구하고 토론하고 발표해도 조선족 인재들이 외국이나 대도시로 유출되는 문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연구자들이 개입할 수도 없는 문제고 연구자들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렇게 변할 수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제가 낙후한 지역인 우리 조선인들의 집거지 동북지역, 그 고향을 벗어나서 더 좋은 삶을 추구하고자 대도시를 찾아가는 젊은 층을 무슨 수로 묶어두겠으며 그것이 개인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임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고향 사랑, 조선족 사회에 대한 애정과는 별개로 더 나은 삶을 찾아 한국에 오게 됐으니까요. 대학 시절 민족에 대한 애정이 넘쳐날 때 제가 주목한 또 하나의 민족 사회 문제는 바로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탈출해서 만주 지역에 흘러든 탈북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에는 한국인 유학생회가 있었는데 당시 KBS 방송에서 탈북자들의 심각한 인권 실태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유학생회가 나서서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본래는 한국인들의 행사이기 때문에 중국 국적의 학생들이 참가하면 안 되지만 저는 포스팅을 보고 동기생 몇 명이랑 함께 참가해서 조선족들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의견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선배가 저를 불러서 심각하게 꾸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중국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이 있고 참가해서는 안 되는 행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만 같은 동포인 북한 탈북자들에 대한 동정심이 발동해서 잠시 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강조했던 그 선배가 그런 태도를 보이니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100번 논의한들 실천 한 번 못하면 그런 민족애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 뒤로 저는 민족에 대한 사랑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고민에 자주 빠지곤 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은 중국 체제에 대한 불편한 감정과 민족으로서의 삶에 대한 어설픈 고민을 아는 채 종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